1위 가겠습니다. 1위는요. 아, 나경원. 네, 이제 뭐 10여일이 남았는데요. 나경원 후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번에 정권을 못 잡으면, 당대표가 돼서 정권을 못 잡으면 정계 은퇴하겠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정계 은퇴라는 말은 뭐 서태지 은퇴가 전 생각나는데, 진짜 은퇴라는 말은 쉽게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냥 끝인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뭘 느꼈냐면, 이제 나경원 의원이 현실 파악을 했구나. 비장함이고, 이번에 정권 교체를 못하거나, 당대표가 그 각오로 보세요. 결국은 당대표를 내가 그 자리 가고 싶어. 그래, 한 번은 뭐, 반장도 똑같아요. 내가 반장하고 싶어. 나 한 번만 되게 해줘. 이거 징징징징 이런 상황이랑, 야, 우리 학교 지금 무너지게 생겼는데, 내가 우리 학교 무너지면 내가 내 목숨 걸게. 나 뽑아줘. 이건 완전 다른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준석 현상을 통해서 나경원 후보가 저는 목숨 걸었다. 네, 목숨 네. 이제 이렇게 걸었을 수 있어요. 네. 이준석이가 당대표 되면 이제 왜 안 되는 거를 다 아니까. 알고, 그러면 자기가 이준석을 당대표 되게 만드는데 장본인이 되잖아. 무능해서 어차피 자기가 막질 못한 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왜 국민의힘을 욕하냐면, 이 문재인 폭정을 못 막는 것 때문에 섭섭하고 욕하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잘해라 하고 이번에 전당대회에 관심을 주는 건데, 또 이게 잘못되면은 그래서 이제 대권을 뺏기게 되고, 네. 또 주사파 정권이 연장되게 되면 그 책임은 나경원한테도 가니까, 자기가 왜 또 그걸 못 이겼어 하는 네. 책임. 그러니까 정계 은퇴를 나오는 거예요. 정계에 있을 네. 수가 없는 거죠. 자동 은퇴예요. 네.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냥 은퇴 맞습니다. 그래서 그 각오로 나경원, 조경태, 홍문표 의원, 한 명은 또 누구죠? 저 갑자기 생각해. 주호영. 주호영 이제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그러니까. 네, 주호영은 이제 기억이 안 납니다. 존재감이 없어. 주호영 누구야예요. 그래서 합쳐야 됩니다. 근데 왜냐면 주호영 이분은 지금 합쳐주는 것만 하면 그래도 주호영 기억이 날 거예요. 살아날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어제 이제 이준석이 김무성을 만났다는 한겨레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서 주호영 표를 벌써 주호영이 사퇴하면 그 표를 벌써 빨아먹으려고 그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빠른 거죠. 주호영이 그만두면 나경원 쪽으로 도와주는 거를 벌써 철두철미하게 막으려고 이제 이게 정치라는 게 그런 정치가 겁니다. 그거예요, 정치가. 한순간에 일로 갈 거 절로 가고 뭐 이러는데 지금 거기서 다 헷가닥 하는 거예요. 왜냐면 파악이 안 되니까. 그럼 주호영을 밀려고 했던 사람, 야, 나경원 뽑아? 아니면 이준석 뽑아? 몰라, 네 알아서 뽑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이번에는 당대표가 상당히 어려운, 그 마지막 날까지 누가 될지 모르겠는 사실 그런 그냥 상황입니다. 만약에 주호영이가 그냥 사표할 일도 지금 희박해 보이는데, 네. 만약에 그냥 사표하잖아요. 그럼 지금 김신혜 씨 말대로 이게 어디를 갈지 몰라요. 주호영 응원한 네. 팀이. 근데 이제 아름다운 장면을 네. 연출하려면 나경원 손을 들어주면서, 네. 나는 나경원 네. 당대표를 지지합니다. 네. 우리 당은 나경원이 네, 당대표가 갑니다. 돼야 됩니다. 선언을 하고 같이 뛰어주는 모습을 보이면 네. 살아나는데, 그냥 질 것 같으니까 뭐 네. 했잖아요. 그러면 안 이 됩니다. 시지부지 네. 또 이 유승민과 김무성의 어떤 네. 뒤 작업에 의해서 그 표가 이준석한테 네.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또 밤이당의 또 이게 움직임이 이니까 또 같은. 주호영은 이번에 확실히 그걸 해줘야 할 것 같고요. 왜냐면 김종인 누가 모셔왔습니까? 그 사진이 있어요. 명확하게 본인이 가서 그 뭐라고 모셔왔는데, 그 모셔와서 실패해본 이 사람을 이준석이 모셔오겠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TK나 이런 곳은 지금 김종인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그럽니다. 김종인의 사람들이 생물처럼 움직인대요. 그래서 그들의 움직임 보십시오. 자신들의 이제 이건 뭐 일본 말이지만 오야가 누구인지 아는데 그 밑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활동성을 보면요, 누가 되겠다라고 사람들이 그걸로 보거든요. 지금 김종인의 사람들이 뭔 놈의 다음 공천권 다 갖고 있는 것처럼 움직인대요. 그게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호영은 그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김종인을 들였고 어쨌든 김종인이 지금 얼마나 이 당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입니까? 그러나 이제 서울시장 그 보선까지 하고 역할이 끝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전면에 들이겠다는 이준석 명분이 명확합니다. 내가 들이는 사람이 잘못됐는데 그 사람을 또 들이겠다는 저 당대표를 뽑을 수는 없다. 그 네. 나경원의 이제 그 정계 은퇴 선언 얘기는 자기가 당대표 안 되면 정계 은퇴하겠다는 거는 자, 자기가 이번에 당대표 안 되면 이준석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준석이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우려사항으로 이제 망가지면은 제3지대가 뜰 수 있어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나경원의 성격상 지난번 탄핵 사태에도 반미당으로 안 갔잖아요. 네. 나는 그렇다 해도 제3지대 안 간다. 네. 그러면 이준석 당대표의 망가지는 모습이 난 침몰하는 배에 있을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정계 은퇴해서 깨끗하게. 애들하고 우리 남편하고 행복하게 살겠다 이 소리예요. 네. 결국은 그 네.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당원들이 잘 똑같은 심정이 돼야 돼요. 난파될 그 나도 호에 대권 우리가 거기에 저 타이타닉 호에 같이 네. 묻어서 같이 침몰하느냐 네. 아니면 거기서 구명보트 타고 나와서 네. 저 제3지대로 네. 뗏목으로 이동하느냐. 제3지대가 간단치 않고요. 왜냐면 이게 일단은 정당이 운영이 되고 정당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만 많은 곳에서 정당을 창당하고 어디까지 의미를 발휘하지만요. 실제로 대권을 만드는 정당을 만드는 거는 정말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 중심으로 그나마 괜찮은 그 당대표를 뽑아놓고 거기에 나중에 합쳐야 됩니다. 단지 이 모든 그게 것에 마지막이 네. 이제 이번 당대표 선거예요. 네. 전당대회에서 삐끗하면 이제 그때부터는요. 예를 들어서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잖아요. 네, 빠져나오죠. 그러니까 나경원은 정계 은퇴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 사람이 서울시장 선거도 적고 뭐 해줬는데 네. 정계 은퇴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근데 네. 이준석 당대표가 되면 뻔하듯 국민의힘은 보이니까. 침몰한다. 나는 거기 있을 수 없다. 네. 그러니까 네. 정계 은퇴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내가 지금 얍삽하게 당대표 선거에 나간 사람이 졌다고 제3지대 내가 갈 수는 없고 네. 탄핵 때도 안 갔잖아요. 저 네. 반미당으로 그때 네. 얼마나 돌풍 일으켰습니까? 지금 이준석 돌풍처럼 그쵸. 탄핵 돌풍으로 난리치니까 거기서 부서져서 바른미래당은 집 사가지고 다 간 거예요. 이준석이고 유승민이고 다 그쪽으로 간 거예요. 기회주의자. 그때 나경원은 안 지켰죠. 갔잖아요. 네. 안 가. 이번에도 마찬가지네. 나는 그냥 털겠다 이런 얘기예요. 안 가고. 네. 근데 나경원이 당대표가 되면 저 국민의힘이 안 부서지고 일부는 좀 혼란이 있겠지만 안 부서지고 윤석열이가 아까 김신혜 씨 네. 얘기한 대로 대권을 잡으려면 당이 필요한데 당이 간단하게 만들어지는 게 네. 아니라서 국민의힘으로 네. 들어가는 게 지금 나 90% 이상 네.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준석이가 되면 이게 상황이 달라집니다. 네. 그러면 윤석열도 생각할 거예요. 내가 저기 물론 입으로는 뭐 공정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저기 들어가서 이준석을 당대표로 심판을 하고 유승민하고 김무성하고 뒤에서 네. 그리고 김종인까지 그 저쪽은 다 이렇게 한 피님인데 네. 거길 내가 들어가? 버스 줄 잡고 날아다녀야 돼요. 버스가 거기- 빨리 간대잖아요. 아니, 기다려주지 않는다잖아요. 거길 내가 나라면 안 들어갈 것 같아. 네. 그러면 오히려 나는 안철수를 잡을 것 같아. 아 국민의당이 자, 있으니까. 안철수를 나는 이렇게 생각. 내가 만약에 윤석열이다. 나경원이 된다. 그럼 무조건 들어가지. 네. 들어가서 쫙. 근데 이준석이 된다. 그러면 고민하고 안철수를 빨리 만나서 안철수는 이미 당이 있어요. 당이 있어요. 거기로 합산을 할 당이 수도 있고 네. 안철수가 그 서울시장 때 보여준 그 국민한테 점수 딴 그 네.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맞아요. 그 이미지에 윤석열을 더하면 그쵸. 시너지 효과가 나요. 중도들 거기 모일 수 있고 그리고 네, 중도자파. 나라면 내가 윤석열이라면 이준석이 됐을 때 가정합니다. 네. 나경원이 되면 그냥 네. 뭐 얘기할 것도 없이 거기 네, 들어가서 같이 하면 돼요. 네. 근데 이준석이 됐을 경우에 국민의힘 안철수와 합친 다음에 나라면 내가 윤석열이라면 정강훈 목사 만납니다. 그쵸. 네. 그래서 제야의 지지를 얻어내고 네. 그리고 나는 합치. 안철수 당에서 안철수 당을 키우겠다. 거기 합쳐달라. 그런데 내가 그거를 왜 어떻게 봤냐? 안철수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저거 짜장면 먹으면서 자기는 당을 윤석열한테 바칠 수 있다. 당 아이, 조직이고 네. 뭐고 그 자금이고 뭐고 싹 갖다가 네. 그리고 자기는 헌신해서 네.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 만들었듯이 네. 페이스메이커 역할 네. 충신히
이번에 한 번 더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안철수 엄마 리더십이야 완전. 안철수는 이제 달라졌어요. 다음을 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번은 안 된다는 걸 알아. 그쵸. 그러니까 이번에 한 번 더 윤석열이가 됐든 최재형이가 됐든 한 번 더 자기가 이 3파 역할을 하고 네. 3파 역할을 하고 그 다음 그럼 자기는 안철수를 보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윤석열 입장에서 당이 필요한데 국민의힘 골치 아파. 네. 근데 안철수가 희생하겠대. 네. 당 조직이고 자금이고 다 된대. 네. 그럼 일이 오히려 더 쉬워진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외곽에 또 자유민주당이라고 우파 정당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정광훈 목사가 네, 국민혁명당도 네. 또 만들었고 이런 이거 것들이 다 합쳐지네요. 합치면 예. 이거 합치면은 네. 근데 최재형 윤석열로. 근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복잡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선거고요. 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게. 여론조사 어제 제가 전화가 두 통이 왔어요. 오전에 하나가 직접 오고요. 받았어요? 네, 제가 직접 받았는데요. 당대표 여론조사 오전에 받았고요. 그다음에 오후에 최고위원 여론조사. 그래도 이게 거짓말로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진짜 제가 전화 오는 거 보니까. 근데 하는데 첫 번째 당대표가 처음에 물론 뭐 여성입니까 1번, 뭐 나이는 30대 40대 이거 3, 4번 이거 누르죠. 기본적으로 누르는데 그 다음에 바로 당대표가 당대표를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1번 이준석, 2번 뭐 나경원, 3번 주호영 이렇게 해서 쭈르륵 말하더라고요. 5명을. 그래서 저는 이제 눌렀죠. 그랬더니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다음 중 당대표로 적합한 사람을 골라주십시오. 1번 이준석, 2번 주호영, 3번 조경태, 4번 홍문표, 5번 없음. 에이 설마. 제가 명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5번이 없음이어서 제가 5번 아니 다 들었고. 나경원 저 후보가 이거는 여러분 지지율 2위인데. 여러분 이건 제보해 주십시오. 저는 왜냐면 진짜요? 너무 명확해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앞에서 당대표를 뽑으라고 하고 두 번째는 적합한 사람이라면서 나경원이 없는 4명과 없음. 해당 여기 후보 중 없음. 한 번도 안 나와요 나경원이? 두 번째 안 그러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저 이거 여러분 이거 여론조사 들은 거 아닐 거예요. 분명히 댓글 좀 남겨주세요. 이거 직접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고, 아하 이번에 적합도 조사는 나경원 뺀 조사구나. 그럼 4명이 100%면요 이준석이 몇 % 나올지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제가 들은 겁니다. 그냥 정확하게 들었고요. 다른 분들이 이제 나도 들었어요. 이제 아니면 나한테만 유독 딴짓하느라고 그거 싹 넘기는 전혀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제가 이거 스피커폰 켜고 집중해서 저 이거 여론조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까 다 조용해. 저 애 셋인데 입 딱딱 다 들어가 이러고서 엄마 이거 지금 여론조사 해야 돼요. 뭐 여론조사 다 들어가 이렇게 하고서 했단 말이에요. 너무나 정확하게 저는 들었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 적합도에 어떻게 한 후보는 제외하고 적합도를 합니까? 그거 무슨 용도입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그 여론조사 기관을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는데 그 여론조사 기관이 이게 공식적인 게 아닐 수 있어요. 국민의힘이. 그럼 이걸 이게 어떤 용도인지는 몰라요. 하여간 여론조사가 왔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디서 이렇게하더라 하려고 하는 여론조사인지. 당내 공식 여론조사 결과가 어딘가에는 나오죠. 어딘가에 나갈 거지만 그게 물론 메이저가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딘서에선 적합도라는 건 나경원을 뺀 적합도구나. 이거는 저는 느낌이 빵 왔죠. 왜냐면 보통은 이러지 않아요. 그냥 들으면 뭐 나경원 없었어? 아예 없어? 그럼 누구지? 그럼 누구? 알아서 3번. 이렇게 눌러요. 없는 걸 없습니다. 다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일방적인 통화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러고서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거를 알려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여러분들도 그 전화를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꼭 댓글을 남겨주셔야지 이게 이랬구나 실제로 그 케이스가 나올 것 같고요. 오후에는 최고위원을 뽑는데 최고위원은 2번 질문하고 3번 더 질문이 있어요. 2번은 최고위원을 뽑으시겠다면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해서 뽑고 지금 뽑으신 분을 제외한 또 후보를 뽑으신다면 누굴 뽑으시고요. 그냥 이거는 정확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복 선택이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청년 최고위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여론조사를 하는데 최고위원 문제가 없는데 왜 당대표에서는 적합도에서 나경원을 뺐을까? 그거는 저는 이제 나경원을 떨어뜨리기 위한 시작이 이제 아주 강력하게 모든 곳에서 시작이 된다. 여론조사까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뭐 간단한 일 아니고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 이제 조직들이 그래도 당원들이 지금 걱정이 돼가지고 어쨌든 우리라도 어쨌든 최선을 다하자고서 막 열심히들 하신대요. 근데 그거는 어쨌든
다행일 수 있는데 그만큼 지금 우리 방송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당 못 나가 그렇게 해서 언제 대권 만들어 그냥 나경원을 밀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 당원들이 꽤 되세요. 그런데 이번에 그 게임만은 아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굳이 이제 이준석의 얘기를 길게 한 건요. 그 기존에 오던 착한 당원들 게임이 아닙니다. 그것도 있는데 그건 당연히 오는 표고 지금 다른 여론전, 공중전, 지금 커뮤니티전 다른 거에서 이 보시면요. 그 이렇게 이준석, 나경원 결국은 2강 3약인데요. 이 둘이 할 때 댓글 MBC나 뭐 MBN이나 토론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댓글들이요. 이미 준비된 댓글들이에요. 그냥 막 나경원 후보 그냥 끌어내리 그러면요 이게 지지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 말고 중간 정도 지지하는 사람 있잖아요. 쏠림 현상으로 그쪽이 그냥 대세 이래? 이 정도야? 대세인가 보다 하고 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아쉬운 게 김문수 지사님 제가 전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김문수 지사님만 해도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 TV에서 이준석 와 이렇게 하고 계세요. 난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십시오. 왜냐면 정치를 했던 분들도 헷갈릴 정도면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 걔가 뭘 한대? 걔 바꾼대? 이러고 막 택시 아저씨들도 지금 이준석에 대해서 걔 똑똑한 애라며 하버드 나왔다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TBS 하루 종일 듣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 당원들 지금 열심히 해주시지만 당원만 게임으로는 안 돼요. 당원 모임하고 당원 그거 외에 확장성 있는 그리고 나경원 후보의 사실 캠프가 있다면 청년들 그동안 왜 없습니까? 나경원 의원 원내대표하고 그동안 청년들 연결된 청년들 많거든요. 심지어는 뭐 신의 한수에 지금 박창원 부장도 나경원 의원 보좌관 하던 사람이에요. 이곳저곳에 전투력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 나경원 의원이 이번에 좀 결집을 시키십시오. 그거 되게 중요해요. 전당대회든 이제 남아있는 몇 번이 없지만 도움 요청도 하시고 이건 캠프에서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그거 치고는 이준석은 상당히 주변 유재일이라는 지금 평론가랑 최훈민 기자라고 있어요. 매일신문. 완전 전폭적으로 돕고 있어요. 대구 가면 둘이 토크쇼 해주러 막 운전해갖고 대구까지 가고요. 가서 거기서 청년 토크쇼를 열어주질 않나. 별걸 다 합니다. 5명 이내면 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걸 놓친 것 같아요. 좀 그거는 청년 아젠다는 이준석이겠지? 그거 아닙니다. 왜 없어요? 나경원 의원님 지지하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다시 만나시고 연락하시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도움 요청도 저는 좀 하셔서 어쨌든 이미 이렇게 그 광풍에 아까 탄핵 국면부터 그 촛불을 들고 나갔던 청년들이 이제 문재인은 아닌데 그 역할로는 넘어올 수 있지만 그들이 과연 이 당의 대권 주자가 반드시 나와주세요도 아니에요. 그냥 재미예요. 약간은. 재미 플러스 약간 미래 자기 구직활동 보장도 있기 때문에요. 그것만으로는. 그리고 이준석에게 기대하지만 이준석은 청년을 위하는 정치인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변해왔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되네요. 이 부정의 뒷단이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 여론조사 하니까 그런 게 부정선거일 것 같아요. 부정선거를 싸워야 이렇게 이 여론조사 어디 듣도 보지도 못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처음 이준석 1등으로 내보낸 다음에 이런 현상이 나온 거 아니에요. 다 작업이라니까요. 작업. 이게 다 작업인데 한 후보를 빼고 하는 게 이거 어딨어요. 작업을요. 싸우는 길은요. 이 작업 저 작업 이러면 못 싸워요. 부정선거 얼마나 클리어해. 부정선거를 때리면 여론조사 같이 다 우후죽순 다 작살나는 거니까 부정선거하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거 나서준 사람이 일부에서는 지나간 거하고 뭘 싸우냐. 앞으로만 부정 안 되게 하자. 뭐 감시를 잘해. 웃기는 소리 아니야. 앞으로 감시가 안 된다니까. 지난 거 싸우지 않으면 앞으로 감시가 안 돼요. 그 답답한 소리들을 하더라고. 참 머리가 아프네요. 어쨌든 전당대회가 잘 중요한 전당대회입니다. 어떤 때보다 중요한 전당대회여서 하루하루 또 오전 오후가 계속 여론이 바뀌기는 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근데 진짜 절체절명의 위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될 분이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구군이 쇠퇴하려면요. 잠깐 쇠퇴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쇠퇴하냐면
이렇게 이제 장난을 치는데 네. 이제 넘어가잖아요, 국민들이. 그래서 이준석 대표 되고 다음에 대권 주사파가 또 제2기를 맞습니다. 먹고 헌법 고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먹으면요 국군이 완전히 가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돈 있는 사람들이요 이민을 갑니다. 맞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그래요. 나경원 안 되면 정계 은퇴하잖아요. 이게 나비 효과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계 은퇴가 아니라 돈 있는 사람들은 이민 갈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도 준비 많이 해놨어요. 이준석 되면 이민 가시는 사람들이 여차하면 나 많아요. 이민 간다 그러는데 좋겠어요. 그러면 그래서. 돈들이 쭉 빠져나가요. 돈들이 한국에서 돈 있는 돈들이 기업이 힘들어져요. 그럼 기업도 쭉 빠져나가요. 그래서 무너지는 게 베네수엘라, 네. 아르헨티나, 필리핀 다 그런 나라들이에요. 다. 우리는 안 그런다고요? 네. 참, 우리 무슨 용가리 통빼?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의 도미노에 지금 이준석이 있는 거고요. 이재명이 누굽니까? 그 사회주의 나라를 만들고 싶은 이재명은 얼마나 신나요. 그러니까 이준석 화이팅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되고 이준석의 역할은 조직 부총장 그리고 청년정책위 위원장 그거 시켜서 대선 때 선대위에 그 역할하면 지금 하던 거 이어서 모든 걸 잘할 수 있어요. 아니 이제 그렇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공청혁명위원회도 하면 돼요. 예.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준석이 당대표 되잖아요. 되면은 거기 부서져요. 부서지기 맞습니다. 때문에 제3지대가 뜰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제3지대로 국민들이 그러면 거기는 바른미래당이 된다니까요. 옛날에 바른미래당.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 짝에서 나경원은 은퇴하겠지만 의식 있는 거기에 이제 윤석열, 최재형 둘 중에 한 사람이든 둘이 들어오면 게임이 끝나니까. 맞습니다. 이준석을 근데 간과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아까 그 유재일이라는 그 평론가가 안철수랑 상당히 친한 적이거든요. 벌써 이준석이 달라진 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한테 걱정을 줄여주는 거죠. 왜냐면 3시간 동안 안철수를 욕한 게 녹음 자료가 터졌잖아요. 그 녹음 자료를 얘기했던 게 이 유재일 평론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모습들을 연출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걱정입니다. 나라의 운명이 중요한 사람이 두 사람이 뜰 수 있습니다. 자, 이준석이가 당대표 됐을 경우에 중요한 사람이 윤석열, 최재형이 아니라 안철수와 전광훈의 역할이. 외곽에. 그럼 거기에 단단하게 만약에 둘이 합쳐서 치면 글로 빅텐 들어오면 맞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살릴 수 있으니까 네. 그 두 사람의 역할이 지금 중요해집니다. 그 이준석이 전에 떨어지면은 그 역할 뭐 없이 스무스하게 되는데. 근데 나중에 가래로 막을 거, 뭐 호미로 막는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지금 막아주십시오. 왜냐면 막으라 말아 할 것도 없어요. 그게 역사의 흐름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준석이 되면 이준석이 되면 국민의힘 부서지는 그게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국민의힘을 죽여버리고 거기서 부서뜨려서 나와서 제3지대에서 안철수, 전광훈과 함께 윤석열, 최재형과 함께 만들어라는 하나님의 계시면 그것도 자연스러운 거니까 지켜보시죠.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신혜 씨의 센스틸이었습니다. 여러분 투표 꼭 여론조사 꼭 하시고요. 또 투표도 해주십시오. 네, 마치겠습니다.